미국에서 고급 와인 중 메리티지 와인을 불리는 와인이 있습니다. 장점과 유산이 결합된 합성어로 메리티지 와인은 보르도 포도 품종으로 만들며 미국 내에서 제일 좋은 포도로만 생산해야 하고 1년에 25,000병 이하로 생산되는 와인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와인으로 오퍼스1, 인시그니아, 스택스립이 있습니다. 오퍼스1은 미국 와인 중에서도 인생 와인을 꼽으라면 자주 등장하는 와인으로 누가 마셔도 호불호가 없는 고급 와인입니다. 프랑스의 척박한 땅과 달리 미국 나파밸리는 천혜의 때루아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고급 와인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델 샤또를 만든 샤또 무통 로칠드의 필립 드 로칠드는 이런 나파밸리 잠재력을 미리 알아보고 미국 최고의 와이너리인 로버트 몬다비에게 콜라보를 제안한 후 오퍼스1 와이너리를 설립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양사의 최고의 양조 기술을 바탕으로 나파밸리에서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와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퍼스는 베토벤 같은 대가들이 작품 앞에 붙이는 번호로 오퍼스1은 첫 번째 대작을 뜻합니다. 와인 라벨을 보면 필립 로칠드와 로버트 몬다비의 얼굴이 양쪽으로 그려져 있고 라벨 아래에는 각각의 서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2018 빈티지는 일관된 따뜻한 날씨와 적당한 강우량으로 포도가 충분히 숙성된 후 누수확할 수 있어서 어느 해보다 때루아의 모든 것을 포도에 담을 수 있었던 그레이트 빈티지였습니다. 포도 품종은 까베르네 쇼비뇽 84% 메인 블렌딩에 뉴 프렌치 오크통에 17개월 숙성시킨 후 출시가 됩니다. 오퍼스1 홈페이지의 공식 테이스팅 노트에 의하면 노즈의 경우 첫 향에 블랙베리류의 검은 과실향, 제비꽃 등의 우아한 향과 마지막엔 초콜릿 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팔렛의 경우 까쇼의 특징인 강한 탄닌과는 다르게 부드럽고 둥근 탄닌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산도가 튀지 않는 균형 잡힌 밸런스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 층의 레이어가 느껴지는 고급 와인의 복합미와 긴 피니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퍼스1은 7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고 세컨 와인으로 오버추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컨 와인이란 메인 와인을 만들다가 기준에 못 미치는 포도만으로 만든 와인을 뜻하는데 오버추어의 경우에는 여러 빈티지에 오퍼스1을 블렌딩해서 만듭니다. 원래는 소매점 유통을 하지 않고 와이너리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일부 소매점에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불호가 강했던 2018년 빈티지 케이머스, 알코올 도수가 1도나 낮고 바디감이 낮으며 밍밍한 맛으로 이 가격이면 4만원대 미국 와인을 마시겠다는 바로 그 와인입니다. 하지만 2019 빈티지는 달랐습니다. 케이머스의 오너 척 와그너는 농부였던 아버지와 함께 1972년에 본격적으로 나파밸리에서 와인 생산을 시작합니다. 50년째 와인만 생산해온 천생 농부인 와그너의 양조 철학은 자연과 대화하며 와인을 만든다입니다. 케이머스가 유명해진 그만의 양조 방법으로 첫 번째, 포도 한 그루당 송이수를 제한합니다. 개체수를 줄임으로써 포도 전체의 고루 햇빛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포도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포도밭에 물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물이 부족해야 뿌리를 깊이 내려 온전히 때루아의 맛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탈리아 아마로네의 아파시멘토 방식처럼 포도가 충분히 익을 때까지 건조하는 행타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케이머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비비너 평점 4.6점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4.1점 이상이면 좋은 와인으로 평가되는데 4.6점은 전무후무한 평가입니다. 더구나 한 와인에 대한 평가를 12만 명이 한 와인은 케이머스가 거의 유일합니다. 미국에서 올해의 와인 어워드 1위를 2번이나 수상한 것도 이 와인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2019 빈티지는 아직 오픈하기에 영하기 때문에 마시기 전에 반드시 3시간 이상 병 브리딩이 필수입니다. 와인의 맛과 향은 기본적으로 고급 비단과 같은 벨벳의 부드러움을 기본으로 코코아, 바닐라, 달달한 블랙커런트 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유명 와인과 비교했을 때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카니발 오브 러브보다 과하지 않은 바닐라 오크향, 몬테센보다 거칠지 않은 탄닌으로 한 모금에 여러 층의 레이어가 느껴지며 복합적인 향이 한 번에 피어오르면서 균형감 있는 레드와인의 표본을 보여줍니다. 기본급으로 나파밸리는 10만원에 구입이 가능하고 2019 빈티지는 최소 3시간 이상 병 브리딩을 추천합니다. 고급 라인인 스페셜 셀렉션은 최고의 배럴말 선별하여 양조하며 40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2019 나파밸리 와인을 추천합니다.
컬트 와인은 숭배라는 뜻의 라틴어로 생산량은 적지만 최상급 품질의 나파밸리 와인입니다. 1년에 1,000케이스 미만 한정 생산을 하고 출시가는 최소 $200 이상으로 책정되며 로버트 파커 등 유명 비평가 점수를 100점 이상 받은 와인입니다. 오늘 소개할 컬트 와인은 데이비드 피니가 만든 오린 스위프트입니다. 혁신적인 레이블로 유명한데 먼저 영감을 주는 라벨을 먼저 만들고 그에 맞는 품종 블렌딩을 생각합니다. 화이트 와인인 마네킹은 노래를 듣다가 우연히 영감을 받게 되었는데 와인은 계속해서 진화하지만 마네킹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착안해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와인 생산자인 데이비드 피니는 1990년대 미국에서 변호사를 준비하다가 우연한 계기로 이태리 피렌체로 떠나게 되고 그곳에서 운명적으로 와인을 만납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뒤 하던 공부를 뒤로 하고 로버트 몬테비 와이너리의 야간 말단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1998년 오린 스위프트라는 자신만의 회사를 차립니다. 첫 와인으로 프리즈너 와인을 출시하는데 레이블은 스페인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의 리틀 프리즈너를 삽입했는데 당시에 흔치 않은 어두운 느낌의 라벨이었습니다. 포도 품종도 나파밸리에서 생소한 진판델 블렌딩으로 출시를 하게 됩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로버트 파커 최고의 찬사를 받게 되고 무엇보다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와인 스펙테이터 탑 100에 3번이나 들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 프리즈너를 포함한 2개의 와인 브랜드를 470억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고급 라인을 런칭하면서 이름을 고민하던 중 3살짜리 딸이 나비를 보며 불어로 빠삐용이라 부르는 데 착안하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제 포도를 수확하시는 분의 손을 빌려 라벨을 완성했습니다. 빠삐용은 프랑스 품종 블렌딩으로 까베르네 쇼비뇽, 까베르네 프랑, 메를로를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동전 수집이 취미였던 그는 10센트짜리 동전인 리버티 타임을 와인병에 디자인해 넣고 고가 라인인 머큐리 헤드를 출시합니다. 까베르네 쇼비뇽 단독 품종으로 15도의 높은 알코올과 블랙베리, 오크, 초콜릿의 복합미와 구조미가 돋보이는 시그니처 와인입니다. 2016년 고급 라인을 갖춘 오린 스위프트는 1,000억 이상 가격으로 E&J 갤로에 판매하게 됩니다. 브랜드 와이너리 판매를 한 데이비드 피니는 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와인 양조 스킬에 자신감을 갖게 된 그는 각국의 와인 대표 품종을 블렌딩해서 최고의 와인을 만드는 대중적인 와인, 로케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레이블도 혁신적인데 프랑스는 대문자 F, 미국은 캘리포니아의 약자로 CA로 표기합니다. 로케이션도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2008년도에 이전과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천재적인 와인 메이킹 능력, 사업가적인 마인드, 예술적인 센스 이 3가지를 갖춘 데이비드 피니는 이제 양주 회사를 차리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마티니는 1919년 미국 금주령으로 인해 주로 미사용으로 와인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주령이 끝난 1933년 처음으로 까베르네 쇼비뇽 품종으로 만든 와인을 생산합니다. 와이너리는 나파밸리의 중심부인 세인트 헬레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최초로 온도 조절 발효를 통한 양조를 하기 시작했고 겨울철 서리 제거를 위해 최초로 송풍 기계를 개발하여 양조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와인은 좋은 밭에서 나온다는 양조 철학으로 1938년 럭셔리 와인 빈야드인 몬테로소 밭을 발굴합니다. 붉은 화산성 토양으로 철분 함량이 높고 비옥한 지대로 인해 최상위 몬테로소 라인을 만들게 됩니다. 일대 루이스 마티니에 이어 가족 경영 체제를 유지하다 처음으로 가족이 아닌 마이클 에디에게 와인 메이킹을 맡깁니다. 그 후 와인 평론가인 로버트 파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알렉산더 벨리가 97점, 몬테로소 까베르네 쇼비뇽은 95점을 받습니다. 가장 최상위 라인인 로트1은 로버트 파커 100점을 받게 되면서 미국 컬트 와인에 비견되는 최고급 와인으로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와인은 총 6종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 라인은 3만원에서 6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소노마 카운티, 나파밸리, 알렉산더 밸리는 모두 까베르네 쇼비뇽 메인 블렌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급 라인으로는 몬테로소 진판대, 까베르네 쇼비뇽, 그리고 최상위 라인인 로트1이 있습니다. 가격은 10만원에서 3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추천 와인으로는 소노마 카운티의 까베르네 쇼비뇽을 추천합니다. 3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하고 초콜릿 오크향과 잘 익은 붉은 과실향이 풍부해 모두 음식과 잘 어울리고 특히 와인 초보자들이 마시기에 호불호가 전혀 없는 산뜻한 와인입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한국의 16강 진출이 확정되자 히딩크 감독은 그의 연인과 함께 1988년산 샤또 딸보를 마시겠다고 하면서 당시 와인 판매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 퍼스트 클래스에서 이 와인을 제공하면서 고급 와인의 이미지를 더욱 높였고, 특히 이름이 간단하고 쉽게 기억되며 수염난 사람을 가리키는 털보 와인으로 불리면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1449년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 중 영국군 총사령관이었던 마샬 딸보는 전쟁 중 포로로 잡혔다가 풀려나게 되는데, 그때 앞으로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검을 들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 후 100년 전쟁에 참전했을 때 그 약속을 지키며 전장에서 전사했는데, 프랑스군은 그의 용맹을 기리기 위해 와인 이름을 샤또 딸보라고 짓습니다. 샤또 딸보는 1855년 나폴레옹 3세 때 그랑크리 4등급을 부여받습니다. 3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1917년 꼬르디에 가문에 인수된 이후 100년째 가족 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줄리엥 지역에서 생산되는데 마고 지역과 뽀이약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고의 섬세함과 뽀이약의 강건하고 파워풀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세계적인 양조 컨설턴트의 컨설팅을 받아서 품질을 개선하게 됩니다. 현대식 양조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데 스테인리스 탱크와 셀러를 갖추게 되면서 연간 400만 병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2010년 빈티지는 로버트 파커로부터 94점을 받게 됩니다. 2010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은 뽀이약에 가까운 강건한 느낌이고, 2010년 이후는 보다 부드럽고 섬세한 마고의 느낌으로 좀 더 쉽게 풀리는 와인이 되었습니다. 포도 품종은 까베르네 쇼비뇽 66%, 메를로 29%, 뿌띠베르도 5%로 블렌딩되며 오크 숙성을 1-2년 시킵니다. 와인의 종류는 3가지인데 코네타블 딸보는 세컨 와인으로 기준에 못 미치는 포도로만 만들었습니다. 5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하고 부드러운 탄닌과 산도의 조화로 라이트한 바디감, 체리 허브의 아로마를 풍깁니다. 화이트 와인인 까이유 블랑은 화이트 스톤이라는 의미로 소비뇽 블랑과 세미용 품종을 블렌딩하여 만들었습니다. 레몬과 허브향, 복숭아, 사과의 맛으로 한식과도 두루 잘 어울립니다. 100만원을 호가하는 1등급 그랑크리를 마시고 싶을 때 국민 그랑크리로 불리우는 샤또 딸보를 추천합니다. 르 디몽은 잘 알려진 최고급 와인 로마네 콩띠가 생산되는 부르고뉴의 지브리 샹베르땅 지역에서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2헥타르의 와인밭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크기는 100m 운동장 2개 정도의 크기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포도를 오크통째로 구입하여 판매하는 네고시앙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자신의 밭에서 난 포도만으로 와인을 만드는 매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박지아 대표는 처음부터 와인을 만들 계획은 없었습니다. 원래 고미술 복원을 하기 위해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프랑스어를 배우기 위해 학원을 다니면서 지금의 남편인 소믈리에 나카타 코지를 만나게 됩니다. 친구들과 와인 모임에 나가서 처음 마신 와인에 반해 와인 마시는 이 문화를 한국에 소개하고자 르 디몽을 설립하게 됩니다. 2003년에 부르고뉴는 무더위로 인해서 원하는 맛과 향의 와인을 만들지 못했고, 그 결과 다량의 와인이 재고로 남게 됩니다. 그러던 중 유명한 일본 만화인 신의 물방울 9권에 소개되면서 그에 생산된 1200병을 한 달 만에 판매하게 됩니다. 그 이후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부르고뉴 최고의 밭들을 하나씩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최고의 와인은 최고의 밭에서 나온다는 생각이 그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현재는 3개의 그랑크리, 2개의 프리미어 크리 등 10여 종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콧대 높은 부르고뉴에서 동양인이 실력으로 인정받았던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배용준의 와인으로도 유명합니다. 양조 철학은 천지인으로 대변되는데 와인 라벨에 한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연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준 토양과 기후를 그대로 받아들이되 사람의 노력을 거기에 보태어 와인을 만든다는 양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샤르도네 품종으로 만든 화이트 와인 메르소를 추천합니다. 상큼한 레몬 등의 시트러스 향과 이어지는 고소한 토스트 아몬드 향의 특징으로 10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추천 와인은 지브리 샹베르땅입니다. 피노누아로 만든 레드 와인으로 잘 만든 피노누아에서 나오는 딸기 향과 약간의 오크 가죽 향으로 가벼운 치즈 안주와 함께 향과 맛을 즐길 수 있는 와인입니다. 와인 생산자 탐구 첫 번째로 알렉스 감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생산자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미국인이 만든 부르고뉴 본 와인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출신으로 대부분의 와인 메이커들이 그러하듯이 부르고뉴를 선망하여 1993년도에 부르고뉴에 정착을 했습니다. 97년부터 네고시앙으로 와인 사업을 시작하여 2005년도부터 자신 소유 밭에서 처음으로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와인을 재배하여 양조시 야생 효모 사용, 일부 레드 와인은 송이채로 발효를 하고 때로와에 맞는 옥구통을 맞추어서 개별로 발효 숙성을 시킵니다. 전 세계 6만 병 생산, 국내에 800여 병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와이너리의 이미지는 프랑스보다 더 부르고뉴스런 이방인의 와인 메이킹입니다. 추구하는 맛과 향은 영감을 받은 미지니 스타일을 목표로 해서 섬세하고 우아함을 추구합니다. 좋은 품질의 포도만이 최고의 와인을 생산할 수 있다는 철학을 가지고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추천 와인으로는 피노누아, 샤르도네, 레지오날급이 있으며 가격은 할인가로 6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평은 화이트가 더 좋으며 최근에 마셔본 샤샤뉴 몽나쉐가 저의 추천 와인입니다. 몬테스 와인은 미국 레스토랑에서 가장 선호하는 칠레 와인 1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1000만 병을 돌파하기도 했고 오바마 대통령이 칠레 방한 때 만찬주로 사용되는 와인으로도 유명합니다. 몬테스 와이너리에 대한 책 천사가 밟는 곳에 따르면 수많은 역경이 있을 때마다 천사들이 몬테스를 이끌었다고 하여 라벨에 천사 이미지를 그려 넣었습니다. 실제로 와인메이커는 천사들의 도움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며 칠레 최고의 와이너리를 만들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런 스토리 때문에 국내에서도 선물용으로 많이 추천됩니다. 1987년에 연간 3000케이스 제작하는 소형 부티크로 시작했습니다. 아우렐리오가 와인 메이킹을, 알프레도는 제물을, 더글라스 머레이는 수출을 담당했습니다. 칠레 중부의 최대 생산지인 콜차구에 밸리에서 와인을 만들고 있으며 까베르네 쇼비뇽, 시라, 까르메네르 품종을 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몬테스는 기존의 전통적인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가파른 45도 비탈에 와인을 재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낯설은 슈라 품종을 칠레 최초로 재배하기 시작했고 한밤중에 손수확을 하는 등 당시 칠레 양조가들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 와인을 폴리라고 지었는데 대표적인 몬테스 와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87년 레드와인 품평회에서는 프랑스 오브리용, 페트리스를 제치고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이 연도가 바로 몬테스 알파의 첫 생산 연도였습니다. 프랑스보다 더 고급스러운 와인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1996년 슈퍼 프리미엄 몬테스 M을 출시합니다. 보르도 포도 품종으로 프랑스보다 더 고급스러운 까베르네 쇼비뇽 블렌딩 와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프리미엄 라인으로는 보르도 블렌딩인 타이타, 몬테스 M, 그리고 시라 품종으로 만든 몬테스 폴리, 까르메네레 품종인 퍼플 엔젤은 10만원에서 20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추천 와인으로는 3만원대 몬테스 알파를 추천합니다. 얼마 전 10년 된 몬테스 알파를 마셔보고 왔는데 10년을 버틸 정도로 포도 품질이 아주 좋았습니다. 가장 엔트리 라인인 1만원대 몬테스 클래식도 가볍게 데일리로 마시기에 충분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와인은 칠레 프리미엄 비냐빅 와이너리입니다. 노르웨이 사업가였던 알렉산더 빅은 2004년 최고의 와인을 만들기 위해 2년 동안 조사한 결과 가장 이상적인 기후 조건을 갖춘 칠레 카차포아밸리 밀라유 지역을 발견합니다. 이곳은 원주민들에게 황금의 땅으로 불리던 곳으로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산들 바람과 안데스 산맥의 서늘한 바람으로 포도를 재배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12개의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고 해발고도가 높고 다양해서 와인에 다양한 맛과 복합성을 제공합니다. 와인메이커인 크리스티안 발레오는 보르도 오데샤또인 샤또 마거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100% 순수확, 효모를 첨가하지 않는 자연 발효를 지향합니다. 비냐빅이 특별한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린 하베스트입니다. 두세 개의 포도송이 중 잘 익은 하나의 송이만 남기고 나머지는 잘라냅니다. 남겨진 포도송이도 위아래 포도알을 자르고 포도의 응축도가 높은 가운데만 남깁니다. 그래서 최상의 포도로만 집중해서 재배합니다. 이런 노력으로 비냐빅은 2012 페트리스 프랑스 1등급 와인과의 비교 시험에서 페트리스 다음으로 2등을 차지합니다. 당시 언론에서 세냐와 알마비바를 뛰어넘는 최고의 와인으로 극찬한 바 있습니다.
세 가지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데 가장 상위급인 비냐빅, 조금 못 미치는 포도로 만든 라피우벨, 가장 대중적인 밀라칼라가 있습니다. 비냐빅은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서늘한 곳에 재배되어서 산미가 살아있고 25년 이상 장기 숙성이 가능한 최상급 포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까베르네 쇼비뇽을 메인으로 까르미네르, 까베르네 프랑, 메를로, 시라를 블렌딩했습니다. 칠레스런 피망, 고무향이 전혀 없고 보르도에 가깝습니다. 붉은 과실향과 신선하고 풍부한 향미, 우아한 산미이지만 구조감이 좋고 피니쉬가 길어서 긴 여운을 남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이란 뜻을 가진 라피우벨은 인상적인 라벨로 유명합니다. 전 세계 유명한 아티스트들에게 작품을 의뢰했는데 칠레 출신의 화가가 그린 사랑과 풍요의 여신을 선택했습니다. 여성의 아름다운 상반신을 묘사했지만 국내 통관을 위해 수입할 때 검은 테이프를 붙였다고 합니다. 마지막 밀라칼라는 가장 대중적인 와인으로 비냐빅의 장점을 갖추면서도 쉽게 열리고 1시간 동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풍부한 아로마와 균형 잡힌 밸런스, 미국 와인 같은 약간의 잔단감이 느껴지고 육류나 바베큐 요리에 함께하면 좋을 와인입니다. 이탈리아 캄페는 와인 매니아들 사이에서 현재까지 마셔본 와인 중 최고의 와인으로 자주 뽑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캄페는 이탈리아 와인 평가기관인 감베로 로쏘로부터 별 3개를 받은 와인으로 이전까지 이탈리아 최고의 와이너리인 가야 이후로 가장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캄페의 와이너리인 라스피네타는 비교적 늦은 시기인 1977년에 처음으로 와인 생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가족 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삼형제인 카를로, 브루노 그리고 현재 캄페의 생산자인 조르지오 리베티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캄페는 이탈리아 북부인 피에몬테 지역에서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린잔의 카보르 지역 북동쪽 언덕에서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데 조르지오는 이 지역이 우아함과 힘, 균형감을 갖춘 포도를 생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캄페는 4년의 숙성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프렌치 오크 숙성 2년, 스테인리스 스틸 숙성 9개월, 그리고 다시 병입해서 1년의 숙성 기간을 거친 후 출시를 하게 됩니다. 캄페는 2000년에 첫 빈티지를 출시하게 되고 그의 와인 스펙테이터 98점을 맞으면서 스타 와인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라벨에 적힌 영어는 욕망하다라는 뜻으로 최고의 와인을 찾기 위한 조르지오의 열정과 집념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라벨의 사자는 독일 화가 뒤러의 작품으로 이탈리아 와인의 왕인 바롤로를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이기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포도 품종은 네비올로 100%로 만들어졌고 기본적인 제비꽃 향을 기본으로 감초, 말린 장미, 젖은 낙엽의 향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벨의 사자처럼 산미, 타닌, 알코올 3요소 중 하나도 빠지지 않는 균형미와 긴 피니쉬로 우아하게 마무리되는 완벽한 와인입니다. 조르지오가 생각하는 캄페의 성공 비결은 90%는 최고의 포도가 나오는 최상의 밭에서 나오고 나머지 10%는 기준에 못 미치는 포도를 선별하고 최상의 포도로만 만드는 노력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평소 관심 있던 토마시 아마로네 생산자의 딥 스터디 영상입니다. 이탈리아 3대 와인은 바롤로 BDM, 아마로네입니다. 얼마 전 아마로네 대표 와인인 달포르노 수피리오네 15 빈티지와 토마시 아마로네 16 빈티지를 비교 시험했는데 참석자들 대부분이 토마시를 복합성 있는 더 좋은 와인이라 평가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토마시를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토마시는 1902년 이태리 북부 지역 베로나의 발폴리첼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59년 첫 병을 생산으로 현재 4대째 가족 경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599헥타르의 포도원으로 65개 국가에 연간 340만 병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부터 레치오토 방식으로 스위트한 포도를 만들어 오다가 실수로 오랫동안 건조를 했는데 당분이 날아가고 복합미를 더해주는 아파시멘토 방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파시멘토는 좋은 포도를 선별해서 수확한 후 100일 동안 대나무랙에서 건조를 시킵니다. 45% 증발된 와인은 15도의 높은 알코올을 만듭니다. 일반적인 프렌치 오크가 아닌 중유럽의 슬로베니안 오크를 사용하는데
생산량이 적어서 비싸지만 중성적인 성향의 슬로베니안 오크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강한 오크통으로 아마로네 고유의 향을 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로네는 와인에 구조감을 주는 코르비네 포도 품종을 40% 이상 함유해야 합니다. 론디넬라는 신선함을 제공하고 5%의 몰리나라는 산미 제공을 위해 사용합니다. 특히 오셀레타는 아주 특별한데 피노누아처럼 농사짓기 까다로워서 90% 이상이 생산을 꺼리는 포도 품종입니다. 하지만 와인의 탄닌과 복합미를 높여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토마시는 2010년 이후 사용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BDM과 바롤로는 오픈 후 브리딩이 필요한 데 반해 토마시는 오픈 후 바로 열릴 수 있는 와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매해 척박한 환경 속에서 블렌딩 비율을 조절하고 다양한 양조 기술을 통해 향과 맛을 조절합니다. 2014년은 와인을 만들기 너무 안 좋은 날씨였지만 많은 양조자들은 와인을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토마시는 일관된 와인 품질을 위해 그의 와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3년 오크 숙성을 출시하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 생산된 2017 빈티지는 토마시 특유의 야생 체리향, 달큰한 향신료, 부드러운 타닌의 텍스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3은 겨울에 춥고 여름에는 따뜻했던 무난했던 날씨로 토마시 고유의 향과 맛을 잘 보여주었던 해입니다. 약간의 쓴 향신료와 후추의 특징을 보입니다. 2012년은 어느 해보다 척박한 환경이었는데 밤낮 기온차가 무척 심했습니다. 하지만 온도차가 클수록 포도나무가 뿌리를 더 깊이 내려서 와인의 산도가 더 좋았던 해입니다. 날씨가 무난했던 해보다 스파이시한 흑우추 대신 부드러운 초콜릿 향이, 허브의 아로마보단 커피 향의 뉘앙스가 더 돋보였던 해였습니다. 2011은 바람이 유난히 많이 불었는데 덕분에 벌레들이 바람에 날아가서 재배가 용이했고 낮에는 온화한 기후로 포도가 충분히 익고 바람 때문에 저녁에는 더 추워져서 산도가 좋았던 해였습니다. 가장 엘레강스했던 해로 노즈에서 느껴진 향이 그대로 팔렛에도 유지되었던 좋은 빈티지였습니다. 말린 무화과, 잘 익은 체리향, 스파이시한 허브향과 매우 긴 피니쉬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너무 추워서 가장 어려웠던 빈티지로 수확량이 적었고 최대한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오크통을 바꾸는 등 새로운 양조 기법을 많이 도입했던 해였습니다. 야생 체리 향과 밀크 초콜릿, 부드러운 타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리 와인답게 산도가 좀 있어서 치즈, 기름진 중국 음식, 고기와 페어링을 추천합니다. 대부분 와인은 핸들링 없이 바로 오픈 후 마시면 좋고 가장 좋았던 해는 2015-2016 빈티지입니다. There are three elements that makes Tomasi special: a long history, excellence in winemaking, especially a passimento technique, and then traditional style wines. There are many points that make complexity in wine. For example, the climate condition, the ground, the soil, the hillside. But in Tomasi brand, we strongly believe in a special and a peculiar grape variety, which is Oseleta, a very small grape, which after 3 months of drying, the juice we get is very few, but with a great complexity, structure, color, tannins, perfumes. That we think it is a very important part of our style. The region is in the northeast side of Italy. Actually, it is the most important wine production region in Italy in terms of volumes. So it's the region where we produce more volumes of wine. There are many appellations such as Lugana, Soave, Prosecco, but the most iconic and prestigious appellation is of course Valpolicella area and Amarone. So the three wines you mentioned are considered to be ambassador of Italian wines around the world. They are icon wines. The main difference is made by the region. So Brunello is from Tuscany region, Barolo from Piedmont region, and Amarone from Veneto region. One other very important difference is that Barolo and Brunello are made of fresh grapes, while Amarone is made of dry grapes, a passimento method.
이탈리아 3대 와인으로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바롤로, 아마로네가 있습니다. 디켄터 선정 죽기 전에 마셔야 할 100대 와인으로 달포르노 아마로네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와이너리 집중 탐구 첫 번째로 달포르노 로마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3년도에 첫 공식 빈티지를 내놓았습니다. 오너인 로마노 달포르노는 버스 운전사를 준비 중에 취미로 와인을 만들다가 주변 레스토랑에 좋은 피드백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현재는 아마로네를 대표하는 와이너리로 성장을 했습니다. 3명의 아들들과 가족병의 형태로 운영 중이고 연간 5만 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와이너리의 위치는 이탈리아 북부 베네토 지역 내 베로나 북부인 발폴리첼라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와인의 생산 방식은 아파시멘토 방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방식은 포도를 수확 후에 3-4개월 동안 말려서 와인을 만듭니다. 이렇게 와인을 만들면 수분이 감소되어 당분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수분이 40% 정도 줄어든 상태에서 한 달여 동안 발효 후 오크 숙성을 진행합니다. 포도 품종은 토착 품종인 코르비나, 론디넬라, 오셀레트, 크로티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중 코르비나는 과실향을, 론디넬라는 색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발폴리첼라의 와인 등급으로는 클래시코, 스피리오네, 리파소, 아마로네, 레치오토가 있습니다. 상위 등급인 레치오토로 갈수록 품질은 높아지고 생산 수량도 적어집니다. 리파소나 레치오토는 생산을 안 하는 해가 많기 때문에 주로 스페리오레와 아마로네가 구입 가능합니다. 스페리오레와 아마로네는 동일한 방식으로 양조되는데 차이점은 건조 일자와 포도 블렌딩 비율입니다. 스페리오레와 아마로네의 구체적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차이점으로는 와인 한 병을 만드는 데 필요한 포도나무가 스페리오레는 9그루, 아마로네는 13그루가 필요합니다. 숙성기간은 45일, 그리고 90일의 차이가 있고요. 가격은 10만원, 50만원 후반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스페리오레의 테이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진한 루비색의 바닐라, 다크초콜릿 과실향과 송로버섯, 시가의 복화청의 향을 냅니다. 7.5도의 높은 알코올에도 시라처럼 진하지 않고 부드럽고 풍부한 질감이 매력적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입안을 꽉 채우는 무게감 그리고 2분간 지속되는 피니쉬에 있습니다. 얼마 전 펜펄츠 그랜지 1985빈을 마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37년의 세월 동안 병 속에 익어왔던 펜펄츠는 어떤 맛이었는지 소개해보려 합니다. 호주를 대표하는 와이너리로 펜펄츠는 그랜지라는 이름의 병원으로 시작됩니다. 와인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정 강화 와인으로 와인을 만들다가 1960년 처음으로 프랑스 오크통을 사용하여 만든 와인이 그랜지입니다. 권위 있는 시음회에서 전설적인 샤토 디켐이나 이기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1985년이면) 37년이 지난 와인이어서 진한 간장 맛을 예상했지만 보관 상태도 좋았고 충분히 타닌과 산도가 살아있어서 1시간 디켄팅만으로도 시음 적기에 이르렀습니다. 펜펄츠 홈페이지에 나온 1985년 빈 와인메이커의 테이스팅 노트에 의하면 컬러는 진한 벽돌색, 향에서는 스윗한 코코넛, 체리, 잘 익은 플럼, 민트, 맛은 스파이시 플럼, 체리, 그리고 부드럽게 농익은 타닌입니다. 쉬라 99%, 까베르네 쇼비뇽 1%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런지 첫 향에 달큰한 바닐라 오크향과 가죽향이 올라옵니다. 진한 블랙베리보다는 체리향에 가까웠고 무엇보다도 산도가 받쳐준 타닌이 과연 37년 지난 와인인가 의심될 정도였습니다. 좋은 와인에서 나오는 10초 이상 입안에서 남는 긴 피니쉬도 인상적이었고 30분 정도 지났을 때 산도가 부드러워지면서 민트 초콜릿, 흰꽃 등 다양한 향들이 피어올랐습니다. 같이 마셨던 고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샤또 라피트의 멀티레이어와 이기갈 꽃드로띠의 폭발적인 과일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와인이었습니다. 구조감 측면에서 본다면 장기 숙성이 가능한 최상급 포도에서 나오는 타닌감,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산도이기보다는 타닌에 잘 녹여든 부드러운 산도로 인해서 균형감 있는 탄탄한 구조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멋지게 나이 들어 더 중후한 매력을 발산하는 알파치노를 연상케 합니다.
적정 시음 시기는 2015년으로 추천되지만 지금 피크를 지나고 있는 듯한 좋은 와인입니다.